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들 하지만 칠순을 넘긴 저의 생에 이토록 심장을 조여오는 순간이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둠이 살포시 내려앉은 저녁, 집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고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저녁 창거리를 다듬느라 규칙적으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한 일상의 소리를 뒤로한 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평생의 비밀을 품은 사람처럼 제 방의 문고리를 비틀어 열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돼. 이 짧고도 강렬한 경고가 심장 박동에 맞춰 제 머릿속을 사정없이 맴돌았습니다. 제 앞에는 우리 집의 젊은 세입자 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요하고 낡은 집안에 잘못 떨어진 낯선 풍경처럼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청춘의 온기를 품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며 이제는 모든 감정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에 이토록 거센 폭풍이 몰아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복도에서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믿었던, 아니 이미 말라 비틀어져 먼지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제 안에 어떤 순수한 설렘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생경한 감각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의 그림자가 제 발치에 길게 늘어질 때 저는 그가 내뿜는 낯선 향기에 취해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주방 불을 끄고 거실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지훈 씨의 소매 끝을 살며시 붙잡으며 그에게 침묵을 청했습니다. 제 마른 손등을 타고 흐르는 떨림은 70평생 굳게 닫아 걸었던 감정의 빗장을 맥없이 풀어 헤치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그저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마침표를 준비하는 지루한 과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를 제 방 안으로 그 금기된 공간으로 들인 이 순간 저를 지배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아니라 터질 듯한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흐르는 정적은 차가웠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진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몰라야 하는 이 위험한 초대,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진심. 저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을 마주하며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아직 누군가에게 온전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어함을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문 밖의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지만 제 방 안은 지금 그 어떤 폭풍보다도 거센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년의 망령일까요? 아니면 생의 끝자락에 찾아온 마지막 구원일까요? 이제 그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제 삶은 마치 색이 바른 오래된 풍경화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집 안에 가장 깊숙한 방, 소위 뒷방 늙은이의 자리로 물러 앉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생의 시계가 멈추었다고 생각했죠.
아침이면 며느리의 바쁜 출근길에 방해가 될까 숨죽여 거실을 가로지르고, 저녁이면 손주 녀석의 학원 스케줄에 맞춰 식탁 귀퉁이에서 서둘러 끼니를 때우는 일상.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어느덧 낯선 이의 것처럼 푸석해져 있었고, 그 위에 켜켜이 쌓인 먼지는 마치 제 메마른 감정의 퇴적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 안의 공기는 늘 정체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저는 그저 조용히 저물어가는 노을만을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제 무채색 일상에 지훈 씨가 찾아든 건 비릿한 흙내음이 가슴 끝까지 차오르던 어느 초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별채에 남는 방을 내놓았고 30 중반의 젊은 작가라는 지훈 씨가 낡은 가방 몇 개를 들고 저희 집 대문을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짐이 늘어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머님이라는 의무적인 호칭으로 부를 때, 혹은 아들이 저를 엄마라는 당연한 존재로 치부할 때, 지훈 씨는 문 밖에서 조용히 노크하며 저를 정희 씨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제 이름이 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을 때, 가슴 한구석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창살을 타고 비스듬히 스며들어 제 방 안의 먼지들을 은하수처럼 반짝이게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직접 우린 따뜻한 차 한 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 차 향이 너무 좋아서 혼자 마시기 아깝네요. 그가 건넨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제스민 향기는 제 방 안에 퀴퀴한 침묵을 단숨에 몰아냈습니다. 찻잔을 건네받는 찰나 차가운 제 손끝에 닿은 그의 온기는 마치 전선이 연결된 것처럼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당황해 고개를 숙인 제 시선 끝에 단정하게 정돈된 그의 손가락과 그 너머로 비치는 단단한 팔의 곡선이 들어왔습니다. 지윤 씨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은 슬픔과 고독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는 서두르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씨의 눈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네요. 그 이야기들을 언젠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 안에는 저를 한 명의 노인이 아닌 온전한 여자로 대하는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우리 사이의 공기를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게 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낯선 청년과의 짧은 눈맞춤이 제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 같기도 했고, 동시에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릴 위험한 불씨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한 차 한 잔에 담긴 그의 온기를 결코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낯선 향기에 홀린 듯 저는 조금씩 그에게로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무겁게 쏟아지는 자정의 빗줄기는 마치 잠들지 못한 제 마음의 소동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세차게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묘한 우연처럼 지윤 씨의 방 천장에서 빗물이 한 방울씩 낙하하며 정막을 깨뜨렸죠. 며느리 지원이는 평소 제 사소한 일과나 기척 하나에도 예민하게 날을 세우며 제 사생활의 경계를 넘나들던 아이였기에 저는 어둠 속에서 젖은 솜처럼 무거운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지원이가 깊은 잠에 들어 거친 숨소리를 내뱉는 것을 확인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마치 수만 년의 영겁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는 발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러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젖어가는 방 안을 서성이던 지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젖은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듬직한 등 뒤로 서늘한 방 공기가 감돌았고 저는 무엇에 홀린 듯 제 비밀스러운 안방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이들이 깰지도 모릅니다. 속삭이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이 금기된 초대가 주는 긴장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제 방으로 스며든 그의 짙은 그림자가 문턱을 넘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치는 옷깃소리 하나가 고요한 집안의 정적을 깨뜨려 며느리의 잠을 깨울까 두려워 저는 발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마룻바닥을 디뎠습니다. 지윤 씨의 낮은 숨소리가 제 가슴기에 닿을 듯 가까워졌고 낡은 마룻바닥이 내뱉는 작은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비밀스러운 야행은 제 심장을 터질 듯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제 안방문이 소리 없이 닫혔을 때 우리를 감싼 것은 은은한 라벤더 향기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열기였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길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이 닫힌 공간 안에서 저는 한평생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떨림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지훈 씨의 존재감은 마치 커다란 산처럼 저를 압도해왔고 저는 그 낯선 온기에 몸을 맡긴 채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지만 멈출 수 없는 오직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밤의 서곡이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유도등 소리조차 잦아든 칠흑 같은 밤. 제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춰선 고요한 호수처럼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지윤 씨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방 바닥에 깔린 낡은 카펫이 미세하게 눌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진동은 제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인 이 방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온전히 허락되지 않았던 저만의 견고한 성이자 고독의 전유물이었죠. 은은하게 퍼지는 자개장의 나전 칠기 광택이 달빛을 머금어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고 지윤 씨는 그 낯선 풍경 속에 마치 다른 차원에서 찾아온 이방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찻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 무릎과 그의 무릎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채 되지 않았고 그 짧은 공간 사이로 지훈 씨가 내뿜는 젊고 싱그러운 온기가 제 마른 피부에 닿아와 묘한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제 방을 가득 채운 고가구들은
저와 함께 늙어온 동반자들입니다. 거칠게 일어난 나뭇결과 손때 묻은 손잡이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빛바랜 사진첩들이 지닌 그 캐캐 묵은 향수가 지윤 씨의 세련된 향수 냄새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세계가 하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충돌이었습니다. 어둠에 시야가 익숙해질 무렵 지훈 씨의 시선이 천천히 제 손등 위로 머물렀습니다. 찻상을 짚고 있던 저의 손은 평생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지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모진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아낸 결코 곱다고는 말할 수 없는 노년의 투박한 손이었죠.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 씨의 따스한 손길이 제 거친 손등 위를 조심스럽게 덮어왔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고 그 부드러운 감촉이 닿는 순간 저는 전기에 감전된 듯 온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름다우시네요, 정희님. 그가 나지막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정적을 깨뜨리는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아름답다뇨. 쭈글쭈글한 주름과 검버섯이 핀 이 손이 평생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이 고단한 육체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당황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지훈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 끝으로 제 손등의 주름 하나하나를 마치 소중한 보물을 어루만지듯 천천히 따라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손등 위의 흔적들은 그냥 주름이 아니에요. 정희님이 살아오신 고귀한 세월이 새겨놓은 훈장 같은 거죠.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깊고 단단한 삶의 향기가 느껴지는 손은 처음 봅니다. 이 거친 촉감이 저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의 목소리는 거짓 없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그리고 죽은 남편의 아내로만 불리며 제 자신의 이름 석자와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잊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며느리조차 외면했던 저의 외로움과 고통의 흔적을 아름다운 세월의 흔적이라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저 밑바닥에 차갑게 식어있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멈춘 줄로만 알았던, 아니 멈춰야만 한다고 믿었던 제 심장이 지훈 씨의 그 비유적인 찬사 한마디에 다시금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에 대한 떨림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에 대한 생경한 감격이었습니다.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제 뺨은 달아올랐고 닫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가 잠든 거실과 완벽히 차단된 이 공간은 이제 우리만의 은밀하고도 성스러운 성소가 되었습니다. 지훈 씨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제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감싸 안았고
저는 그 마법 같은 공기 속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고가구의 짙은 나무향과 지훈 씨의 숨결이 어우러진 이 방 안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감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꿈에도 모를 이 비밀스러운 조우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만의 서사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저는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구원과도 같았고,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이제 긴장감을 넘어선 깊은 애틋함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농밀한 유대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찬란한 밤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